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간은 동서고금의 기록을 보면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의 길이 막혀 있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풀려 단체 관광의 깃발과 자유여행의 배낭이 넘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다양한 여행 관련 단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윤리 관광과 공정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룰 만한 위치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간의 여행 경험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40마일, 즉 65km 이상 여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일부 귀족층, 군인, 상인, 관리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막아왔던 전쟁, 천재지변, 개인적인 질병이나 대유행병, 빈곤, 그리고 봉건 제도와의 엄격한 신분제도 등으로 자유여행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건강상 떠나고자 하는 지역의 안전문제,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 등등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과 개도국 등의 중산층의 증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를 떠나 해외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관광이나 공정여행이 화두가 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2021년 기준 78억 명이 넘었습니다만 서기 1800년의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었습니다. 그 후 10억씩 늘어나는 시간은 처음에는 130년 걸렸다가 이후 30년, 27년, 12년, 6년으로 급속히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10억씩 늘어나는 시간은 8년, 15년으로 다소 완화되지만 인구 증가는 계속 진행되어 2050년에는 약 9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에 2019년 유엔관광局통계 자료를 보면 자기가 사는 나라를 떠나 도착한 기준으로 해외여행한 사람은 모두 14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중복해서 여행한 사람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 보면 세계 인구의 20% 정도, 즉 5에 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지는 주로 선진 지역인 유럽과 동북아 그리고 북미 지역이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여행을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이 여행을 즐깁니다. 이처럼 요즘은 일반 대중에 의한 대여행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역사상 인류는 최대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 관광객의 숫자가 무려 85%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보고입니다. 문제는 아직 지역별, 국가별, 개인별의 소득 차이로 인한 여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윤리관광이나 착한 여행, 책임여행이나 공정여행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인구의 추이를 나타내는 지도나 세계 각 지역별 부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 유럽과 북미 대륙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부가 편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주로 여행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여행 경험을 살려 대충 추측한 것이기는 하지만 1인당 소득이 미하 3,000달러 미만이면 생계 유지에 바쁘고 15,000에서 3만 달러 수준은 이르러야 일반적인 여행이나 자유여행 단계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여행은 주로 선진 지역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행지도 주로 인류 문명을 꽃피웠던 지역이 선호되고 있음도 봅니다.
그러니 개도국의 경우 과거 문명이 꽃피웠던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특수목적이나 자연을 관광하는 일 외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지속개발 가능한 목표인 SDG를 보면 관광은 빈곤을 탈출시키는 유력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여행자는 선진 지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최근에 여행자 급증으로 이야기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탐을 접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다툼 등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면서 윤리관광과 공정여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어느 생태학자는 인구 증가와 여행자의 증가는 자연 동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면서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인간은 먹이 피라미드 선상의 꼭대기에 있지 않고 먹이 피라미드 밖에 위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보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여성의 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 어린이의 소중한 인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 제정일을 말해줍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노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엔은 1991년 국제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노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반려동물을 팔거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호소할 정도가 됩니다. 드디어 무한하다고 생각하던 자연, 특히 환경과 자원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림자원의 파괴는 다름 아닌 우리 인류 문명의 훼손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저는요, 농업농촌 문제 등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은퇴 후 방송통신대 관광학과에 편입하여 윤리관광과 공정여행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먼저 윤리관광을 들여다보면 1999년 세계관광기구 즉 UNWTO 총회에서 세계관광윤리 10개조를 채택하는데 이는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면이 강합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소수민족과 원주민 등의 전통과 관습 존중, 범죄행위, 환경, 저해 행위의 자제, 마약, 무기, 골동품, 보호동식물의 불법 거래 금지, 매춘, 특히 아동의 성적 착취 자제, 지역의 자연 및 문화적 유산과 주민 존중, 여행지의 관광활동으로 지역민의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가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 장려,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윤리 관광을 말없이 실천하는 여행자들의 좋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 산록의 티베트인 마을 전통축제 속에 끼어들어 즐기는 일 등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에 나섰던 힐러리 경과 셀파 텐징이 정상 한 발을 앞두고 서로 먼저 발을 밟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가 속한 네팔과 그의 등반 동료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텐징 역시 힐러리의 인격을 존경했다는 윤리적인 진면목을 보여준 일로 좋은 기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정글 마을을 트레킹하면서 묵은 마을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약 등을 발라주었더니 그들은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와주는 등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훗날 이곳에서 떨어진 다른 마을의 명예추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 약자들의 관광 장려와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여행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공정여행은 윤리관광과는 조금 달리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면이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나온 말로 착한 여행 또는 책임여행이라고도 씁니다.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여행을 위한 10개의 덕목이 해자되고 있습니다. 즉 현지인이 운영하는 상점, 숙소, 음식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즉 가능하면 값을 깎지 않는다. 멸종위기의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다. 동물학대 시어나 투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항공기 이용을 줄인다.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여행 경비의 1%를 현지 단체에 기부한다. 현지인과의 약속을 지킨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림에서처럼 관광객은 지역의 숙소, 식당, 여행사 및 운송업자, 상인, 전통상품, 식자재 생산 농업인, 연료 등 관광 연관 산업에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기생 천민 출신 김만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장사를 통해 거부가 되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에게 쌀을 풀어 백성을 구합니다. 이러한 행적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자 정조대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하명을 내립니다. 이에 그녀는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아련하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자 임금은 그리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그녀는 임금도 만나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러한 얘기에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도하에 감히 신분 상승이나 세금 관련 이익이 아닌 여행을 요청했다고 하는 점에서 신분제도를 뛰어넘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정여행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배낭만을 메고 다니는 바람에 현지 어딜 가나 로컬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정도 맛봅니다. 가끔 히말라야 마나술루 산록에 새겨진 우리는 이별의 손님이고 기껏 살아봐야 90, 100인데 사는 동안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요. 만일 당신이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현 달라이라마의 글이 생각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여행지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리관광이나 공정여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좋은 여행이 되길 빕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그간 선진국에서 살아보기도 여행도 많이 해보았지만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존경의 표시를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지역 경제에도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윤리관광이나 공정여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여행이 되어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를 빕니다.